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지금 여기 아래 작은 칸에 보이는, 영상이 보이시죠? 이 영상은 제가, 저한테, 즉시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제시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의 내용과 제가, 반응하는 모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좋은 멘트를 가졌었는데 지금 또 나오지가 않네요. 제가 이렇게 즉흥적인 것은 잘 합니다만은 상황 속에서는 잘하는데 또 이렇게 카메라 앞에 또 나오니까 좀 긴장이 되었는지 또는 의식 속에서 어떤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서 잘 나오지가 않네요. 어쨌건 제가 지금 이분의 영상과 함께 20대 10%만 경선 참여해서 이재명을 찍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제목과 함께 이 영상 내용에 반응하는 모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미리 본 게 없고 즉흥적으로 지금 현재 임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카메라가 있는 가운데에서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좀 동영상을 좀 늦게 촬영하게 됐는데 오늘 이렇게 길지 않게 오늘 좀 말씀드릴게요. 15분이네. 예. 제가 토요일날 지지자분들 이제 걱정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걱정하지 마시라 차원에서 이제 동영상 올렸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제가 동영상 올리고 나서 가장 많은 조회수 지금 거의 5,000개 가까이 이틀 만에 올라왔더라고요. 많이 관심을 갖다 보니 개인적으로 너무 깜짝 놀라서 네네. 한편으로는 내 의견이 지지자들한테 좀 이렇게 다가가는구나라는 생각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제 생각보다 조회수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부담스럽고 약간 두려운 마음이 사실은 좀 있어요. 저도 그래요. 생각보다 일이 좀 커지는 거 아닌가. 제가 이렇게 막 큰 어떤 욕심을 부리고 동영상을 만드는 게 아닌데 생각보다 일이 좀 커졌어요. 주변에서 네네. 주변에서도 그냥 제 동영상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불안감도 생겨버리고 네. 어떻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지 이게 그런 불안감이 생기겠죠. 좀 되게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동영상 찍을 때 예전에는 내 맘대로 그냥 막 이런저런 얘기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습니다. 뭔가 책임감 같은 것도 좀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에 어떤 그냥 막연한 저만의 추측이나 이런 걸로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나 이런 걸로 또 말씀을 드려야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한데 오늘 해보고 싶은 말씀하시죠. 여러분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하니까 또 제 나름대로의 또 말씀을 몇 가지 드릴게요. 오늘도 또 여러분 또 나이대 한 50대 몇 분 이렇게 좀 만나서 얘기를 해봤더니 역시나 좀 많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평가는 비슷한 것 같아요. 싫어하는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좀 말이 좀 과격하다. 나중에 이렇게 정치하는데 걸림돌이 많이 생길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50대 이후 분들은 사실은 이제 반평생을 사신 분들이라 급진적인 뭔가 세상이 바뀌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일단은 성향 자체가 좀 그런 분들이 많으시고 그래서 그분들은 아마도 좀 이제 그런 게 약간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어떤 기준에서는 약간 넘어가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문제죠. 참 이렇게 겪어보니까 이제 그분들을 설득하는 거는 어느 정도 벽이 좀 있더라. 잘 안 바꾸시려고 하세요. 사실은 이렇게 뭔가 객관적인 뭔가를 해도 다른 말씀을 계속 이렇게 자기 어떤 기준과 벽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안 깨시려고 하는 분들이 사실은 좀 있어요. 맞아요. 변화되면 자기네 생활이 갑자기 뭔가 크게 바뀔 것 같은 불안감이 사실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 짧은 기간에 어떻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그래도 어필을 할 수 있을까라고 제 나름대로 고민을 했는데 답은 20, 30대더라고. 20, 30대. 그분들이 이제 깨어서 많이 똑똑해져는 있고 박근혜 게이트 때문에 정치에 대한 중요성도 이제 알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역대 이제 선거 같은 거 하면은 솔직히 얘기해 볼게요. 20대
20대, 뭐 30대 초반 결혼 안 하신 분들 보면은 선거날 되면은 뭐 일찍 찍고 놀러 가신 분도 있고 아니면 그날에 쉬는 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좀 많았잖아요. 예. 이렇게 투표율 보면 항상 제일 낮은 게 20, 30대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 정치색을 잘 드러내지 않은 세대고 뭐 세상에 뭐 나이로 밖에서부터 이렇게 생각했던 친구들이 바뀌었거든요 이제. 그러면 기존에 그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게 생각하고 누가 돼도 마찬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던 그 40대 후반에서 50대 되신 분들은 바뀌기 굉장히 현실적으로 힘들다라고 보면 제가 볼 때는 20, 30대가 행동을 하는 게 제가 볼 때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20, 30대는 좀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걸 굉장히 좋아하고 오케이, 자기가 맞아요. 맞다 생각들면은 우르르 이렇게 막 동조하는 것들도 좀 있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좀 많으면 이렇게 다양한 나이대를 설득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시기는 좀 아닌 것 같다. 어쨌든 이번 달에 웬만한 결판이 나기 때문에 최종 결론이야 뭐 4월 달에 난다고 하지만 어쨌든 광주 경선 들어가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면 광주 경선에서 문재인 씨가 누구나의 예상대로 과반수를 넘어가면 게임은 생각보다 쉽게 그냥 끝날 수 있습니다. 어떤 그냥 대세론이 굳어지는 거죠, 사실은. 아, 이제 벽이 이제 안 되는 거 다른 지역에서 해도 쉽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반대로 문재인 씨가 50%를 못 넘고 예를 들어 40 정도 받고 이재명 씨가 한 25% 정도 받고 안희정 씨가 한 25% 받고 나머지 뭐 없어지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무효 처리된 것도 있을 거니까 과반수를 모은다고 하고 25% 이상 나온다 그러면 저는 뒤집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세론이 아닌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광주 경선에서 50% 넘게 나올 것이다 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생각보다 적게 나오고 보통은 이재명 씨가 10% 정도 지금 기대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더블 이상이 나온다라고 보면 그 뒤에서도 해볼만 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씨가 어떤 대세라고 하는 부분은 어쨌든 있는 것 같긴 해요. 어떤 뭐 그거는 뭐 수치상으로 그게 뭐 우리가 무시할 만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처음 뒤집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다분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전제 조건은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참여를 안 했던 20, 30대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그분들이 깨어났기 때문에 그 깨어난 분들이 깨어난 거에서 멈추지 않고 내가 만든 세상을 내 의지를 표출할 수 있는 사람을 날 대행해서 대표자를 뽑는 거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사람들이 는다라면 그게 뭐 큰 수가 아니고 20대 인구만 해도 약 700만에서 800만 정도 되더라고요. 맞아. 그분들 20대가 7, 800만인데 지금 경선에 참여한 게 오늘 좀 전에 보니까 170만 명 정도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럼 그분들 20대 중에 단 10%만 참여해서 그러면 거의 1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20대만 예를 들어 10%만 한다 그래도 거의 70에서 80만 건이고 30대가 그 정도 또 만약에 20, 30대가 그 30대가 또 한 7, 8만 명이 될 거니까 그분들이 또 참여를 하면 거의 지금 전체 그렇게 국가에서 난리치고 횃불 들고 뭐 이렇게 해서 난리쳐서 한 사람이 170만 명인데 날짜가 이제 가까우면 제가 볼 때 한 220만까지도 갈 것 같긴 해요. 보니까 200만 원 뭐 충분히 넘을 것 같고 그럼 그 중에 뭐 억지로 누가 부탁을 해서 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날 마침 이렇게 날짜를 기억을 못해서 참여 못한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시스템에 뭐 이렇게 잘못 얘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뭐 그 체크가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제가 볼 때는 30%는 날아갈 거라고 보면 220만 중에 30%가 예를 들어서 날아간다고 치면 한 60, 70 네. 프로? 그죠? 한 70% 정도만 거기서 해당이 된다라고 보면 140만 건
150만 건 정도가 실질적인 투표자라고 보여야 되죠. 그러면은 150만 명 중에 75만 명 이상을 누가 갖고 가느냐가 사실은 관건인데, 그게 만약에 20, 30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분들이 더 올려주고 참여 수를 더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 뭐 만약 올려주고 만약 250만 건 이상 되고 이재명을 지지를 하는 분들이 많아진다라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경선이다 이거는. 그래서 40, 50대 이 짧은 시간에 설득하는 거는 대단히 좀 현실적으로 보면 어려운 문제들이 사실은 있어서 20, 30대 분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 20, 30대 분들, 특히 호남에 있는 20, 30대 분들이 세상을 바꿀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에 있는 20, 30대 분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동안 당신들의 목소리를 내본 적이 사실은 없잖아요. 다 기존 기득권이나 이제 또 뭐 저도 말하면 이제 흔히 말하는 꼰대 세대, 이제 40대 중반이니까 그 사람들이 만들어온 세상에서 20대 니네들은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놀러나 가, 또 이런 분위기였었는데 20대 분들이 일어난다라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를 한다라면 전 세상은 충분히 바뀔 수 있다라고 봅니다. 기회가 왔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치인들에게 투영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부탁은 20대 분들 힘들고 어려운 시기 보내고 있는 것도 알고 불만도 많으실 거고 하지만 그 불만을 그냥 속으로 삼키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신이 지지하는, 그리고 가능하면 현실 쪽에 맞는, 현실과 가장 부합되어 있는 사람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고, 일단 사람들은 그 정치인들에 관해 좀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시선이 사실은 다들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원하고 기존의 질서를 약간 좀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을 사실은 좀 젊은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하거든요. 젊은 친구들한테는 제가 충분히 이재명 씨가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그들은 이제 인터넷이나 뭐 아니면 유튜브, 그다음에 뭐 SNS 이런 거에 워낙 많이 활용을 하는 친구들이라,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한테 사실은 좀 이렇게 좀 묻고 싶어요. 과연 그들이 생각하는 이재명이 사람들이 말하는 10%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지. 저는 그래서 혹시나 오늘 유튜브로 이걸 보는 친구들이 20, 30대 분들이 가능하면 다른 세대 분들은 좀 저도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 댓글을 20, 30대 분들만 좀 많이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또 호남 분들 또 위주로 좀 이렇게 젊은 친구들 위주로 좀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좀 확인하고 싶거든요, 사실은. 제가 뭐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통계를 갖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적어서, 그래서 오늘은 20, 30대 분들이 좀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사실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한데, 저 혼자 이렇게 하는 거는 되게 좀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정보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걸 요구하시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저 혼자 이렇게 일방적으로 방송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전화번호는 공개하기가 좀 개인적인 사생활도 있고 그렇지만 카톡 아이디를 제가 공개를 할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좋은 생각이나 아이디어나 뭐 어떤 게 좀 우리가 좀 이렇게 단합하고 좀 다시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생각이나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 연락을 따로 이렇게 해서 좋은 광고 있으면 저희들끼리 이렇게 공유하고 아마 이런 거를 동영상으로 올리고 제가 이럴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카톡 아이디를 공개를 해드릴게요. 단 이제 너무 이렇게 저녁에 9시 넘은 시간이나 아침 일찍 이렇게는 보내주시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 아이디가 COZY0706입니다. 코지 0706. COZY0706이니까 좋은 생각이나 아이디어나 의견 있으시면 저한테 주시면 뭐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조금은 개인으로 하기엔 좀 벅찬. 제가 뭐 그냥 하루 종일 놀고 이러면은 이것저것 찾아봐서 뭐 동영상 좀 이쁘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가장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려니까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네요. 여러분의 도움도 좀 받고 싶고 의견도 좀 듣고 싶고 하니까 카톡 가능하면 내일, 오늘은 늦었으니까 내일 뭐 9시 이후에 이렇게 의견 있으신 분 주시면 제가 뭐 내용 보고 연락 따로 또 답 드리고 하면 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20, 30대가 생각을 바꾸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예, 맞네요. 그렇네요. 그냥 남이 만들어준 세상에서 그냥 짓눌려서 사시지 마시고 자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세상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20, 30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늘 여기서 마치고, 그래요. 카톡 의견 주실 분 있으시면은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또 여러분한테 그런 내용 공개해드리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시다. 늦은 밤 편안한 밤 주무시고, 네, 잘 주무시고요. 뵙겠습니다. 그래요. 자, 네, 저는 이제 저분의 영상과 이제 바이바이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고 또 이야기 듣겠죠.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혹시 보신 시청자님, 당연히 보신 시청자님, 생각해 보니까 20대 분들이 좀 움직여 주셔야 되겠다. 제가 벌써 40대네요. 제가 20대 같은데 정말 우리 20대 때는 40대들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네요. 오늘날 20대들은 아예 무관심한가요? 정치에 투표권이 있으신데 왜 무관심하십니까? 많이 좀 움직여 주십시오. 지금 뭐 이제는 민주당에서의 후보가 대선에 유력한 후보로 일단 비춰지지 않습니까? 문재인이 될 것이냐, 이재명이 될 것이냐. 이재명이라는 분은 경선에서 지면 뭐 대선에 무소속으로 뭐 나가지 않겠다라고까지 말을 했으니까 민주당 경선에서의 승리가 우리 현실을 좀 더 좋게 만들어주는데 도움되실 분이라고 우리가 여기고 있네요. 그죠?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민주당 안에서의 그 일은 어떻게 될지. 네. 걱정입니다. 나도. 어쩔 수 없죠. 근데 뭐 답은 나와 있기도 합니다. 상을 통해서. 그런데 그걸 이겨도 또 뭔가가 있겠고, 참 세상에 흘러가는 걸 알고도 다 말하지 못하는 저의 입장도 있고요. 지켜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런 식으로 조금씩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편이고, 많은 분들의 많은 부분 때문에 부담감을 느끼시는데 갑자기 구독자가 많아진다든지 조회수가 높아지면 좀 부담이 생기기도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저는 이제 구독자가 아무리 늘어나든 또 엄청난 조회수가 올라가든 전혀 이제 뭐 부담감을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투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일인데요. 허경영 강의 봤던 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모르겠고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떠올려볼까요? 시간 걸리는데. 자, 그러니까 보면서 그 내용에 보면 누가 맞장구를 칩니다. 하시는 분의 목소리가 음성이 들려요. 제가 한 1년 전쯤인가 몇 개월 전에 그 영상을 봤을 적에는 그분의 맞아요. 하는 게 되게 불편했습니다. 저도 듣기 거북했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댓글을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좀 많은 사람들이 저 누구야? 저 하는 거 좀 하지 마세요라고.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어제 봤을 적에는 그분이 하는 게 전혀 소음으로 거슬리게 안 들렸어요. 그게 왜 그렇냐?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읽게 됩니다. 하는 게 소음으로 안 들리고 그 사람 깊은 마음의 파장을 다 제가 감지를 하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그게 이상하게 안 들리더라고요. 그만큼 그 몇 개월 동안에 저도 많이 변했다는 거죠.
성장이 되었다는 거죠. 의식적인 성장, 정서적인 성장, 타인을 느끼는 성장들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영상을 이렇게 영상을 남기냐면, 여러분들 TV를 보든 어떤 다른 사람 유튜브를 보든 거기에서 그냥 가만하게 보지 마시고, 우리 기존 어른들이 텔레비전 보듯이 뭐 이렇게 꼬투리 잡으려 보지 마시고, 그 흐름에 뭐 드라마를 보시든 영화를 보시든 한 사람 개인의 영상, 그 주장, 견해를 밝히는 영상을 보실 때 함께 지금 마주해서 대화를 하고 있다. 그런 어떤 호흡하는 상대와 함께 만들어가는 이걸 뭐라고 하더라. 그런 감각을 지녔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사람이 옆에 있다거나 하면 좀 이상하게 보겠죠. 저 새끼 TV 보면 저 옆에서 뭐 하노 이게 하겠죠.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라면 함께 마주하고 있듯이 그래 맞네 그래 그런 식이야. 그래 자기 생각하면 그렇게 대화하듯이 공감하고 표현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또 실제 사람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도 좀 더 상대와 소통하는 능력들이 길러집니다. 상담 심리학 쪽에서 자꾸 전공을 하도 괜찮죠? 그거 할 적에는 늘 이제 그 당시 이제 20년 전에서부터 쭉 왔으니까 영상 기록물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영상을 찍어서 자기 녹화한 걸 자기가 보고 내 속의 반응과 겉의 반응이 과연 일치했는가를 자꾸 살피는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탤런트들이 그냥 타고난 줄 아십니까? 어마무지한 노력을 거쳐서 저들이 스크린 화면에 이제 비춰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걸 모르시고 그냥 잘생겼고 영화 한 편이나 드라마 한 편이 너무 잘 나왔다 그냥 빠져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이야기할 게 유튜브에서 뭐 조회수 많거나 또는 그 구독자 수가 많다고 해서 일제 부러움이나 뭐 그런 거는 저는 가지지 않습니다. 광고의 수익에 대한 생각도 전혀 없이 왔고 또 구독자층이 생긴다는 것과 조회수가 생긴다는 것은 그걸 보면 뭔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나 뭐 레벨이 그 정도구나. 그래서 이렇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의지하고 싶어하는 것을 얻고 싶어하는 게 있기 때문에 구독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정보를 받기 위해서. 그런데 저는 이러고 싶어요. 저기에서 너무 의지하기보다는 저와 함께 수평으로 소통하는 그 만남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평적인 만남의 장. 여러분들도 오픈 개방되어 있고, 이제 저도 오픈 개방되어 있고, 그러나 우리 위치적으로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유튜브 채널, 자기 채널을 통해서, 공감, 소통, 견해를 주고받는 그런 동등한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화려한 프로페셔널한 편집의 기술로 인한 하나의 어떤 채널 프로그램을 또 즐겨보는 것도 되고, 또 개인, 우리 의사소통이라든지 자기의 시간을 갖는 어떤 오락의 요소로서 유튜브 채널을 또 자기가 운영해 보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조금씩 제가 강연장에서의 말하던 태도로 좀 이렇게 좀 이제 바뀌고 편안한 기분이 듭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우리가 살아오기 위해서 치열하게 내 자신의 학대에서 아픔을 감추고 경제적 활동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집도 사고 자동차도 있고 돈도 조금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늘 괴롭고 힘든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교회라든지 불교에 열심히 다니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전혀 새롭거나 마음의 편안함이 없고 무거운 무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무게에 눌려서 살아가지 않고
정말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기쁨을 가지는 기회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로 하는, 여러분에게 필요로 한 영양을 공급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나이 많으시거나 뭐 젊은 10대 20대들이라고 할지라도 유튜브를 많이 볼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유튜브가 그렇게 그 본래의 기능은 정말 유튜브 안에 숨겨져 있는 기능은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서서히 진정한 기능을 만들어내고 있다. 원래 그래서 유튜브였던 것이니까 믿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질 겁니다. 이제 뭐 솔직히 더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으면은 좋겠는데 질문을 제가 지금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그렇네요. 실시간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또 마련되면 좋겠군요. 여튼 여러분들 욕구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의 욕구가 해소되기를 항상 갈망하고 있을 겁니다. 그 욕구들이 잘 풀어지길 바랍니다. 뭔지 몰라도. 자, 이제 들어갈게요. 우리 뭐 포천인가요? 사시는 김포 사시는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흐름도 제가 민주당 내 경선 흐름도 좀 느낄 수가 있었고요. 우리 시대의 20, 30대 분들, 40, 50대 분들의 현 주소를 또 느껴보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도 되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루하루가 재밌어집니다. 제가 앞서는 이제 허경영 강의와 함께 즐거운 시간이었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뭐 바램, 의식들도 잘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또 상담을 했으니까 상담적인 말을 하자면, 그래요. 요즘의 상담의 추세는 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뭐 치료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 일반인들의 의식, 서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술의 지도를 먼저 하고 있어요. 그 예방학적이고 예방적인 거죠. 그래서 좀 이상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이 차원에서 조금만 더 이야기하자면, 그 뭐랄까요? 오케이. 잠깐만. 네, 나 가만히 있을게. 내가 좀 이따가 네 의견을 걔네를 듣고 내가 느껴볼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요즘 뭐 조현병이라고 불리고 있는 정신분열증, 그리고 뭐 기타 등등 그런 것들, 사실상의 그 사람이 태어나서부터의 그 신체 접촉, 정서적인, 언어적인 그 관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환경이 안 좋다든지, 너무 가정이 좋았지만 뭐 부모님들의 어떤 문제 때문이라든지, 그래서 방치가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은 어떤 하나의 감정이라는 게 생기고요. 그러면서 뇌 호르몬, 신경전달 물질의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균형이 깨지게 되겠죠. 그것이 장시간 방치되다 보면은 사람의 어떤 생각, 의식의 작용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로 인해서 과불특정한 그러나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보이는 행동들이 좀 나타나죠. 그게 약물치료로는 안 됩니다. 제가 경험 본 바로는 수십 년 동안 약물치료로 입원해 계시는 개방병동에 계시는 분을 만났지만 전혀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성분 같은 게 더욱도 안 돼요. 근데 한 분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어린 시절에 어떤 그 심각한 어떤 나쁜 말을 좀 들었나 봐요. 그것 때문에 쌓여져 있던 감정이, 애도 놓고 결혼도 했은 분인데 그게 터져 나왔어요, 감정이. 그리고는 그 행동들을 계속 이상한 행동들을 하죠. 복수하고 있는 거죠. 당시에 어떤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그것을 흉내내고 옷도 벗고 웃고
좀 심각했습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분의 그 파일을 보면서 좀 알겠고 제가 또 접근하다 보니까 알겠고 제가 좀 괜찮게 케이스가 잘 된 분은 역시 이분은 정신분열증이었는데 교사였습니다. 50대였고 근데 이제 그분도 꽤 10년 정도 방치가 된 이제 10년 정도 이제 입원을 해도 치료가 안 된 분이었는데 계속해서 안 됐겠죠. 제가 그분에게 접근해서 얼마나 약을 세게 처방을 했는지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센 약을 줬어요. 집에서 막 이렇게 주먹질도 하고 그랬었는데 교사인데 고등학교 교사인데도 그랬는데 이유인즉슨 제가 파악한 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남자 교사분 이제 한우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못한 거예요. 집안 반대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뭐 집안의 문제로 일어났고 그리고 그분은 사랑을 이루지 못한 슬픔 때문에 저와 상담 시간에 눈물까지 흘렸었는데 그 이후에는 아주 그 병원 생활을 잘 하시는 사람으로 거듭났고 또 한 번은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이었는데 그 개방병동 안에서 막 이리저리 움직이고 할 적에 다른 사람들에게 막 끌려 이제 몰려다니는 사람이 따라다니고 그 안에서 놀림받고 그런 분을 제가 여러 가지 그 인지적인 뭐 요법으로 예를 들자면 그분이 알코올을 일단 들어왔지만은 약간 좀 다른 부분도 있었거든요. 왕따 당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뭐 어떤 특수한 기법은 제가 이제 말해드리진 않겠고 결국에는 그분이 이제 정체감을 형성한 거죠. 자존감도 가지게 되어서 그 안에서 이번 활동 뭐 생활이 완전히 정상적으로 돌아오고는 곧 퇴원을 했었죠. 그렇게 우리 그 사람이 마음속에 외로움을 느끼긴다든지 하면은 맹목적으로 남을 쫓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누군가 한 명이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고 그러면은 참 놀랍게 변화가 일어나죠. 그리고는 더욱더 자기의 중심을 잡게 되면 결코 누구에게도 뭐 설령 저한테도 저에게까지 의지하지 않고 잘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또 케이스가 너무 많이 얘기하면 그렇겠죠. 그래서 약물 치료보다는 어쨌든 그 여러분 영화 아시죠? 그 패치 아담슨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로빈 윌리엄스가 보이는 것처럼 좀 우리가 치료자가 좀 이렇게 황당스럽고 장난기 있게 다가가야 됩니다.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근데 전혀 우리 사회는 아직 뭐 상담사라고 해도 정신과 의사라고 해도 그런 일이 절대 못하죠. 그리고 요즘 우리 사회에 상담사라고 하시는 분들, 상담하시는 분들 관상이라든지 그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도 고생 꽤나 한 사람의 인상 아닌가요? 그래서 이 이론을 갖고 자신의 이제 삶을 열심히 살긴 합니다만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자체가, 우리 자체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여러 상담사들하고 이렇게 보면은 일반인과 별반 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게 좀 아쉽고. 그런데 동료 집단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틀려요. 조금 이 사람 이제 포스가 나오네 싶어요. 네. 걔네 제 얘기만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저는 제 자랑이 아니라 상담학계의 상담의 우리 의사소통이 얼마나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인지 행동 발달에 도움을 준다는 거죠. 네. 요즘 인지 심리학이 왜 강화가 되고 있습니까? 자, 예전에 행동주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뭐 정신분석학적인 것이 있었는데 요즘 왜 최종적으로 인지 심리학이 나옵니까? 왜냐하면 요즘 이제 학문 이제 그 고등교육을 자꾸 받아가니까 스스로가 인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내 삶에서 이런 문제 알아차리면 문제가 되지 않죠. 과거에는 뭐 배움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자기 의사를 표현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가 그 치료라고 할까요? 이상증세에서 치료가 어려웠지만 요즘 시대는 사람들이 다 고등한 문화를 살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람 스스로 인지만 잘 되면은 마음의 병은 다 씻어내게 되는 거죠. 인지 활동을 자꾸 이제 사람과 하다 보면은
몸 안의 밸런스가 맞춰지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떤 원리 또 치료 방법들을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다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이 잘 갖춰지면은 뭐 타인의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제가 경험한 바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면요,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뭐 자기들끼리 다 둘이가 걸어가고 씨발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의 어떤 무게를 갖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자기한테 한 욕인 줄 알고 확 태도가 돌변해 버립니다. 뭐 이상 증세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한 말 자기한테 한 것처럼 느껴진다 치면 자신도 곧바로 가래대를 꽉 태야 한다든지 뭐 한 식으로 반응을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미묘하게 뭐랄까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더 깊게 또 얘기하면 또 완전 이상한 얘기가 되는데, 우리 여러분들 뭐 귀신 씌웠다 이런 거 많죠. 뭐 빙인이 하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중이나 여러분이나 우리나 저나 귀신 안 씌인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자신만의 어떤 그 신의 세계가 다 있고 그것이 다 씌어져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보시면은. 그래서 그 말을 불쾌하게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좋게 받아들이느냐의 차이죠. 그런 인식의 차이일 뿐이지 전혀 다른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바보도사라는 채널에서 그걸 잘 드러냈습니다. 그 귀신이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내가 네 안다 이라는 걸 표를 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 시대에 진정으로 사람을 보는 눈, 사람을 이해하는 눈, 감정을 헤아릴 수 있는 자세, 태도, 몸가짐을 우리 모두가 길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길러내지 못하는 사회에는 지금의 정치인들이 만들어내고 있고, 이제 우리 새로운 정치 혁명이 우리 국민 모두를 지금보다 수백 배 더 성장시키리라 전망을 내놓아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간 제가 할 거는 참 많은 재능과 능력이 있어도 지지해줄 사람이 있으면 괜찮은데 지지해주지 않고 모략하고 모함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재능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축복이 있길 바라면서 이제 이만 좀 들어가 볼까 합니다. 자꾸 이렇게 말이 길어져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생활 속에서 즐겁게 살다 보면은 병도 안 나고 몸은 건강하고 하고자 하는 뜻과 일은 이루어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 오늘도 제가 방송을 했네요. 안녕히 계십시오. 트레저 임민경,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아니죠. 이렇게 하면 재미없죠.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여러분 이것도 별로죠.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이렇게 할까요? 어느 게 좋습니까? 저는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 또 표정 연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정말 왜 안 하느냐? 할 이유도 필요도 없으니까요. 억지로 저는 재롱 부리는 거 싫어합니다. 제 혼자는 뭐 잘할지 몰라도 제 스스로 살아가는 삶을 잘 삽니다. 여러분들 저 걱정하지 마시고요. 혼자 있든 주변과 함께 있든 함께 호흡하며 즐겁게 우리들의 삶을 만들어 갑시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타인을 의심하고 경계하고 그럽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보다 더 잘 생각하고 보다 더 우리가 내 앞의 일에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유튜버들이 많이 늘어나길 바라고요. 또 유튜브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 유튜브를 안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이제는 유튜브를 많이 들여다보면서 시대 시류를 읽어가는 진정한 능력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TV를 안 보는 이유도 요즘 TV 안 봅니다. 자꾸 사람들이 가게를 가도 안 켜놓습니다. 특별한 시간 아니고. 그만큼 이젠 종편에서 떠들어대는 이야기, 저 세뇌시키는 이야기를
비난하면서 듣지 않는다는 거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유튜브죠. 앞으로는 일반 TV도 저 인터넷 연결이 다 될 듯 하고요. 인터넷에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영상들을, 자기가 좋아하는 영상들을 보게 되는 시대가 도래하지 않겠나. 자, 그렇다면 일반 지상파 방송들의 심각한 몰락이 기대 좀 나타나리라고도 봐지고요.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국민의 소리를 대변하고 소통되는 방송으로 변환이 되어야 되겠죠. 자, 앞으로 시대에는 계속해서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밤늦게 뭐 술이나 마시고 떠들고 오늘 어떤 몇 걸을 했네, 어떻게 선동을 했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나약한 자신들이 모두가 정체성을 제대로 길렀으면 좋겠는데, 제 입장에서는 먼저 그 기르기 전에 우리가 내 안에 가져 있는 불만족감을 털어내야 되겠죠. 소리내야 됩니다. 우리 그 치료기법 하나만 얘기하고 갈게요.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합니다. 다 정상적이에요. 그냥 생활도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응어리가 있습니다. 그 응어리 한번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디다 나타나나요? 사회에, 내 주변에 자꾸 서로 소통되지 않는 말을 일부러 꺼냅니다.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불안의 감정에서 불안의 어떤 토대를 달고 올라오는 말이 있겠고, 걱정의 토대가 있는 사람, 걱정의 토대가 결국에 말로 나타나고, 또는 아니면 침묵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 사람은 큰 소리로 욕 좀 해봐 라고 말하고 싶고, 어떤 사람에게는 노래 불러봐라 하고 싶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림을 그려봐라 하고 싶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센스가 있는 제가 결국 알게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 속에는 해소되지 못한 감정이 있다는 거죠.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해소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요. 해소된 사람과 어떤 그 관계를 하면 그만큼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해소된 인생에서 함께 성장합시다. 트레저 임민경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